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지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어공학 제3장의 제어계의 시간 영역 해석에서 정상상태 응답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제어계의 시간 영역 해석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과도응답, 하나는 정상응답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도응답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 이 과도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죠? 이 제어계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에 가는지, 즉 안정과 불안정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정상 상태에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 근처에 가긴 가는데 이때 오차가 얼마만큼 발생을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목적을 두고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 그러면 결국에는 이 오차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입력의 값이 어떠한 값일 때 오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이 오차에 대해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페르프 제어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여기에서 페르프 전달함수 MS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공부하신 대로 입력 RS분의 CS로 쓸 수가 있겠고요. 식을 해보면 1 플러스 GS HS분의 GS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출력 CS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CS는 그대로 얘랑 얘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GS HS분의 GS에 여기다가 뭐만 입력 RS만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은 오차예요. 오차 ES. 오차 ES는 얘가 오차 ES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요 CS가 여기를 거쳐서 들어온 게 뭐예요? CH 이거잖아요. S. 그죠? CS, HS. 정확히 쓰면 CS, HS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요 ES가 오차인 거죠. 오차는 결국에는 RS에서 빼기 CS, HS를 빼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맞나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ES는 우리가 S자를 쓰기가 이제 보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R, CH 이렇게만 써보도록 할게요. R 마이너스 CH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CS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GH분의 H의 GS의 R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R 마이너스 1 플러스 GH의 G의 R에 H 이렇게 됐네. 그죠? 맞아요? 그럼 제가 H를 여기를 올려볼게요. 여기를 H 이렇게. 그래도 되겠다. 이렇게 되나요? 그럼 여기에서 ES는 RS로 한번 묶어볼까요? 얘를 1 마이너스 1 플러스 GH분의 GH가 돼요. 에 R 맞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여기는 1 플러스 GH 마이너스 GH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식을 이 부분을 정리하게 되면 1 플러스 GH에 요 1이라는 건 1 플러스 GH가 되고 마이너스 GH 이렇게 되네요. 에 R 이렇게 되네. 맞죠? 그럼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약분이 돼.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오차에 관련된 ES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1 플러스 GS HS분의 1에 RS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H값이 1이라면 단위 부괴한 제어계라면 H값이 1이라면 ES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1 플러스 GS분의 1에 그쵸? RS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얘가 만약에 HS 이퀄 1인 단위 부괴한 제어계라면 단위 부괴한 제어계일 경우에는 H값이 1이니까 1 플러스 GS분의 1에 RS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원 공식은 사실은 이거란 얘기죠. 요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가지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실제 오차값, 얘는 라플라스 함수잖아요. ESS는 오차값이 얘가 편차, 오차, 편차예요. 그럼 얘는 라플라스에서 우리가 정상 상태값, 즉 최종값을 할 때는 뭐예요? 최종값 정리에 의해서 리미트 S를 어떻게 0으로 보낼 때 S에 FS 뭐 이런 식이 있었어요. 그쵸? FS 대신에 뭐 쓴다고요? ES를 쓴다고요. 여러분들 라플라스 공식에서 리미트 S를 0으로 보낼 때 S의 FS가 최종값이었잖아요. 최종값 정리에 의해서. 그러면 S의 ES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자, 여기다가 S를 하나 곱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S를 한번 곱한다 이거. 리미트 S를 0으로 보낼 때 여기에 S에 ES가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GS HS에 1에 RS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5차 ESS가 된다 이거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이 RS가 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값이 정해지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RT가 UT인 인디셜 함수일 때 뭐일 때? 인디셜 함수일 때. 그럼 여기에서 입력의 RT가 UT라고 하면 RS라고 하는 값은 S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입력의 함수 RT가 경사함수일 때 T의 UT일 때 얘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RS가 S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RT가 포물선 함수일 때 2분의 1 T의 제곱 UT일 때 그럼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RS 이퀄 S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입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입력이 S분의 1, S의 제곱분의 1, S의 세제곱분의 1일 때의 이 오차를 ESS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위치 편차라고 얘기를 해요. 정상 위치 편차. 우리가 오차는 정상 상태에서 얘기를 하니까 얘를 정상 위치 편차 이렇게 얘기해요. 정상 위치 편차. 얘는 ESS를 정상 상태의 정상 속도 편차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얘는 ESS는 정상 가속도 편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뭐 정상 위치 편차를 구하라 라고 하면 입력이 이거란 얘기예요. 정상 가속도 편차를 구하라 그러면 입력이 이거란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러면 자, 그럼 얘네들이 입력이 이러할 때 오차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해보자 이거예요.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기에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적어 보게 되면 오차 ESS가 리미트 S를 0으로 보낼 때 S에 1 플러스 GS HS분의 1에 RS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얘를 변화시킨다는 거잖아요. 그쵸? 첫 번째. 정상 위치 편차를 볼게요. 정상 위치 편차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제가 RS가 S분의 1일 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S분의 1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ESS는 리미트 S를 0으로 보낼 때
1 플러스 GS HS 분의 1에 S 들어가야 되죠, 그죠? S에 1 플러스 GHSS 분의 1에 여기 RS 대신에 뭘 넣는다고요? S분의 1 이거 된다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약분이 돼요. 그럼 얘는 이 SS는 다시 쓰게 되면 자 얘는 S 함수가 아니잖아요. 1 플러스 자 여기 리미트 S를 0으로 보낼 때 GSHS가 돼요. 분의 1 요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차가 돼요. 오차. 그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요 값을 KP라고 하고 뭐라고 한다? 위치 편차 상수라고 해요. 위치 편차 상수. 그러면 정상 위치 편차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KP는 리미트 S를 0으로 보낼 때 GS의 HS가 돼요. 여기서 GS, HS 뭐예요? 개르프 전달한 표죠. 이때 오차 ESS는 1 플러스 KP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라.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정상 속도 편차를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정상 속도 편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속도 편차라고 하는 것은 입력 RS가 뭐일 때? S의 제곱분의 1일 때예요. 그럼 여기에서 ESS는 오차는 편차는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리미트 S를 0으로 보냈을 때 S의 1 플러스 GSHS분의 1에 자 입력이 S의 제곱분의 1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S가 하나가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리미트 S를 0으로 보낼 때 자, 이 S 하나 나오니까 여기다 S 플러스 S에 GSHS가 됩니다. 분의 1 되겠네요. 그럼 S를 0으로 보내면 얘는 그냥 0 되겠다. 그쵸? 얘는 무조건 0 되잖아요. 무조건 S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오차는 리미트 S가 0으로 보낼 때 S의 GSHS분의 1이 뭐다? 오차가 된다. 그때 여기를 이 값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KV라고 하죠. KV라고 하고 얘를 속도 편차 상수라고 해요. 속도 편차 상수. 이렇게 돼요. 속도 편차 상수. 그러면 정상 속도 편차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자, KV 속도 편차 상수는 리미트 S를 0으로 보낼 때 S에 GSHS가 되고요. 오차 ESS는 KV분의 1로 계산할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정상 가속도 편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가속도 편차. 이 정상 가속도 편차는 입력 RS가 S의 세제곱분의 1일 때를 나타납니다. 그럼 이 SS는 그대로 리미트 S를 0으로 보낼 때 S의 1 플러스 GSHS분의 1에 자 입력 이번에 RS 대신에 S의 세제곱분의 1 요거를 대입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S 하나 여기는 S가 2개 남게 되겠네요. 그럼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
s를 0으로 보낼 때 여기다 s 제곱을 곱하라는 얘기죠. s의 제곱 플러스 s의 제곱에 GSHS가 됩니다. 분의 1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s를 0으로 보내면 얘는 무조건 0이 되고요. 이 함수는 GSHS에 의해서 바뀌는 거니까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리미트 s를 0으로 보내고 s의 제곱에 GSHS의 분의 1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K, A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가, 속도, 편차, 상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속도 편차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가속도 편차 상수 KA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S를 0으로 보낼 때 S에 GSHS가 되는구나. 그리고 오차 ESS가 K A분의 1로 계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오차라든가 뭐 속도 편차 상수, 위치 편차 상수, 가속도 편차 상수는 다 뭐에 의해 결정이 돼요? GSHS. 여기도 GHSS.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GSHS. 즉 게르프 전달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게르프 전달 함수가 게르프 전달 함수 GSHS라고 하는 함수의 꼴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S의 A승에 S 플러스 P1, S 플러스 P2, 점점점, 그죠? S의 B에 S 플러스 G1, S 플러스 G2, 점점점, 뭐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 분모의 값이 분자의 차수보다 일반적으로 높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A-B라고 하는 값,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값을 우리가 편의상 L 이렇게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게르프 전달함수 GS, HS 같은 경우에 얘는 S의 L승에 L이라고 하는 것은 A-B에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분모의 차수가 높다라고 했어요. S 플러스 P1, S 플러스 P2, 점점점, S 플러스 G1, S 플러스 G2, 점점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때 이 L 값이 0인 것을 우리는 영형 제역에 이렇게 얘기해요. 영형 제역에. L 값이 1인 것을 일형 제역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L 값이 2인 것을 이형 제역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 영형 제역에, 일형 제역에, 이형 제역에일 때 쟤네들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부분을 한 번에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속 위치 편차 상수가 있고, 두 번째 속도 편차 상수가 있고, 속도 편차.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속도 편차. 자, 그러면 위치 편차에서는 KP라는 값이 리미트 S를 0으로 보냈을 때 GSHS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때 오차는 1 플러스 KP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속도 편차에서는 속도 편차 상수 KV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s를 0으로 보냈을 때 s의 GS, HS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5차 ESS는 K, V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가속도 편차상수 같은 경우에는 KA는 리미트 S를 0으로 보냈을 때 S의 제곱 GSHS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5차 ESS는 K, A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게르프 전달함수가 0형일 때 0형 제역일 때, 그 다음에 1형 제역일 때, 그 다음에 2형 제역일 때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형 제역의 1형 제역의 2형 제역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자 0형 제역에는 GS, HS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볼게요.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1형 제역일 때는 GS, HS 이퀄 1형 제역이니까 S의 1승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2형 제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형 제역에서 GS, HS는 S의 제곱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먼저 KP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KP 값. 0형, 1형, 2형 제역에서 분명히 KP 값은 위치, 편차, 상수였어요. 리미트 S를 0으로 보냈을 때 GS의 HS예요. 맞아요? 그쵸? 그럼 얘는 이렇게 돼요. 자, S에다 0 넣으란 얘기잖아요. 그죠? 0. 그럼 얘는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다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0 넣으면 0분의 1 되나요? 0분의 1.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가 나와요. 맞아요? 0 넣어볼게요. 0분의 1 되잖아요. 얘도 무한대가 나와요. 맞죠? 얘는 2분의 1, 무한대. 얘는 그냥 상수값이다. 어떠한 상수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저것을 그대로 가서 제가 옮겨 적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어떠한 상수값이에요. 상수값. 영형제역에서는 어떤 K값이 나온다 이거예요. 얘는 무한대가 나오고 얘는 무한대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그러면 5차를 볼게요. 1 플러스 어떤 상수값분의 1이면 얘도 어떠한 상수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K-라고 해볼까요? 그렇죠? 자, 1형에서는 여기가 무한대라는 얘기잖아요. 무한대분의 1이라는 1 플러스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는 오차가 0 된다는 얘기예요. 오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형 제역이나 2형 제역이나 3형 제역 같은 경우에는 위치, 편차, 오차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가 오차의 어떤 상수값이 되려면 얘는 0형 제역에서 상수값이 오차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자 여기서는 두 번째 KV 속도 편차 상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속도 편차 상수는 S가 0으로 보낼 때 S의 GSHS예요. 그럼 S를 한번 곱한 다음에 0으로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다가 S를 한번 더 곱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S에 한번 곱하고 여기도 S를 한번 곱하고 여기도 S를 한번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0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0으로 보내면 얘는 1 곱하기 2분의 0. 그러니까 얘는 0 되네요. 얘가 이렇게 약분돼서 0, 0 하면 2분의 1이 돼요.
얘는 어떠한 상수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네요. 맞죠? 자, 얘는 s가 하나 이렇게 없어지고 얘 s 남네, 그죠? 0 넣으면 여기 2 곱하기 0이니까 얘는 무한대가 돼요. 그렇죠? 즉 속도 편차 상수가 0, 상수값 무한대가 돼요. 그걸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속도 편차 상수는 0에서는 얘는 0, 얘는 어떠한 상수값 k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는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형 지역에서. 그럼 여기 보시면 얘는 0분의 1, 0분의 1, 오차가 0분의 1이니까 여기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한대가. 여기 오차가 무한대가 돼버리네. 그죠? 여기는 어떠한 상수값분의 1이니까 얘는 어떤 상수가 돼요. 오차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는 오차가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쵸? 그러면 이 속도 편차 같은 경우에는 일형 제어계에서 어떤 유한한 상수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가속도 편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 편차를 보시게 되면 여기 원래 다 1이었죠, 그죠? 여기가 1, 여기도 1이었습니다. 가속도 편차 상수는 K, A는 리미트 S를 0으로 보낼 때 S의 제곱에 GS의 HS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GHS에다가 S의 제곱을 곱한 다음에 0으로 보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는 S의 제곱, 여기도 S의 제곱, 여기도 S의 제곱이 돼요. 그리고 0으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넣으면 2, 0, 얘가 0 되고요. 자, 여기는 하나, 여기 약분 하나가 되네요. 위에가 S가 있네요. 얘도 0으로 보내면 0 돼요. 자, 여기는 S의 제곱, 여기도 S의 제곱이 없어지니까 0 넣으면 2분의 1 나오죠. 얘도 이때 상수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0, 어떤 상수값, 즉 가속도 편차 상수가 여기는 0, 여기도 0 어떠한 상수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K값. 그렇죠? 그럼 오차를 보시게 되면 얘는 0분의 1이기 때문에 무한대. 여기도 0이면 0분의 1이기 때문에 무한대. 그죠? 일형 지역에서. 여기는 상수값이니까 어떤 상수값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수가 나오더라. 즉, 이 가속도 편차 상수는 이형 제어계에서 어떠한 유한한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게르프 전달함수를 주어진 다음에 그 오차를 구하여라 또는 뭐 위치 편차 상수를 구하여라, 속도 편차 상수를 구하여라, 가속도 편차 상수를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대로 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예제 문제 보겠습니다. EX 보시게 되면 단위 피드백 제어계의 게르프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정상 편차를 구하여라. 뭐 GS 원래는 게르프 전달함수는 GS, HS인데 이 문제가 뭐예요? H 값이 1인 값인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게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S 플러스 1, S 플러스 2 분의 10이다. 이때 위치 편차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RT라고 하는 값이 UT잖아요. 단위 계단 입력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RS라고 하는 값이 S분의 1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뭘 구해야 돼요? 위치 편차 상수 KP 값을 구해야 돼요. KP는 리미트 S를 0으로 보냈을 때 GS, HS예요. 대입을 해볼까요? 리미트 S를 0으로 보냈을 때 GHHS가 요거 나네요.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10 됩니다. 그럼 0 넣으면 2분의 10이 돼서 얘가 5가 돼요. 그러면 위치 편차 상수 ESS는 1 플러스 KP분의 1로 쓸 수가 있습니다. 대입을 해보면 1 플러스 5분의 1 해서 오차가 6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편차 상수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감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예민한가를 나타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페르프 전달함수는 입력함수분의 출력함수다라고 쓸 수 있고 1 플러스 GH분의 G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G 값이 변화하게 되면 이 페르프 전달함수가 변화하겠네요. 마찬가지로 대먹임 전달함수 HS가 변화하게 되면 이 페르프 전달함수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G나 H가 변화했을 때 전달함수, 전체 전달함수의 변화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감도라고 하는 것은 S다라고 쓰고요. K분의 K의 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T라고 하는 함수는 K라고 하는 함수가 변화하면 얼마나 변화하느냐, 얼마나 예민하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식을 쓰게 되면 변화량이잖아요. D, ln K 분의 D, ln T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분을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ln x라고 하는 것을 dxd, 즉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얘는 x분의 1입니다. 이건 수학적인 식이니까 ln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ln x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요 식에서 보니까 d ln x라는 건 dx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나요? d ln x라고 하는 애는 x분의 1에 d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dx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d ln k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k분의 1에 dk라고 쓸 수 있고, 자 d ln t라고 하는 것은 t분의 1에 dt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얘는 t분의 k에 dk dt, 그러니까 t를 k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다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정의에 의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페르프 전달함수는 일반적으로 MS라고 쓰는데 여러분들 교재에서 얘를 T라고 썼잖아요. TS. 얘를 RS분의 CS다라고 정의했으니까 교재랑 똑같이 얘기해보면, 자 얘는 S 빼고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계산하기 편하게 1 플러스 GH분의 G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도 S. G가 변했을 때 이 전체 전달함수의 변화량 G분의 T를 구할 거고요. 하나 S는 H가 변했을 때 전체 전달함수의 변화량을 보겠다 이런 얘기. 그럼 얘를 식으로 세어보게 되면 T분의 G에, 그렇죠? T분의 D에 DG DT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T분의 H에 DHD에 T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개를 한번 유도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떠한 함수가, 미분식인데 어떠한 함수가 G분의 F라고 하는 어떤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공식입니다. 이것도 수학. G 제곱에 F 프라임 미분하라는 얘기예요. G 마이너스 F G 프라임이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천천히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방향 전달함수가 변화했을 때 전체 전달함수의 변화율을 보게 되면 그대로 S의 G, T는 T분의 G였습니다. 그죠? T분의 G, T는 요거네요. 1 플러스 G, H분의 G, T분의 G, 요게 T인 거죠. T분의 G. 자, D, G, D에 요거를 미분하는 거잖아요. 1 플러스 G, H분의 G에 대해서 미분한다.
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 부분 보게 되면 얘는 G분의 G에 1 플러스 GH가 되고요. 곱하기 자, 요거 미분하라. G의 제곱 1 플러스 GH의 제곱 F 프라임 얘를 미분하라는 얘기냐 G에 대해서 1 플러스 GH 마이너스 G에 1 플러스 GH 프라임 프라임은 미분하라는 얘기예요. 한번 적어볼게요. 다시 자 G에 1 플러스 GH 곱하기 여기는 1 플러스 GH의 제곱이 되고요. 자 여기를 G에 대해서 G를 미분하면 1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1 플러스 GH가 되고요. 마이너스 여기를 G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0 되고 얘를 G에 대해서 미분하면 H가 남아요. 그러니까 GH가 돼요. 이렇게. 그럼 잘 보면 얘를 이거 G 이렇게 약분되고요. 1 플러스 GH, 1 플러스 GH 이거 하나씩 약분되고요. 여기 GH에서 마이너스 GH 하면 이게 없어져요. 결국에는 이것은 1 플러스 GH 분의 뭐가 남아요? 1. 이게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이 유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S의 H에 대한 요 T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T분의 H인 거죠, 얘는. T는 1 플러스 GH분의 G고요. H에 DHT 자, T죠. 1 플러스 GH의 G가 돼요. 요거 유도하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자, 이것은 G분의 H에 1 플러스 GH가 되고요. 자, H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런 얘기니까 1 플러스 GH의 제곱 G 프라임 1 플러스 GH 마이너스 G에 1 플러스 GH 프라임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분의 H에 1 플러스 GH 곱하기 자 여기는 1 플러스 GH의 제곱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얘를 G라고 하는 함수를 H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0 돼요. 그럼 이 부분이 다 0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남겠네요. 자 얘는 H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 G가 남아요. 그러니까 G 제곱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요거 G 하나 없어지게 되고요. 요거도 하나 없어지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에 1 플러스 GH에 여기 GH네 그죠?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감도와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이 꼭 페르프 전달 함수가 정해져 있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암기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감도와 관련된 공식 이것을 암기 또는 이해하셔서 직접 미분을 해보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